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스텔라이브에 아이리 칸나로 활동했었던 헤비가 요번에 악플러 한 명 잡았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악플러를 잡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헤비는 아이리 칸나 시절부터 왁천지들한테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해왔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리 칸나가 이세돌 오디션 때 사나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데뷔가 확실시 됐을 정도로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세돌 데뷔가 거의 확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사퇴를 해가지고 왁천지들한테 배신자로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왁천지가 이 헤이비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들을 우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너를 그렇게 밀어주고 사랑해줬는데 너는 이세돌을 배신하고 스텔라이브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로 헤이비 같은 경우에는 그만둘 때 뭐라고 그만뒀냐면은 나는 원래 이거 진심 아니었고 나 이거 안 하더라도 할 거 많다. 나 일본에 소속사 있어가지고 가수 데뷔 예정이다. 요딴 소리 하고 쳐나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왁천지들이 개빡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헤비가 일본에서 스텔라이브의 아이리 칸나로 데뷔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리 칸나가 데뷔했었던 유메 퍼센트가 문 닫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스텔라이브로 다시 재데뷔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장사하기 시작하니까 왁천지들한테 정체를 들켜가지고 배신자로서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이브 내내 이런 공격을 받았음에도 대응을 안 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헤비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악플러들 상대로 고소를 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붙잡힌 악플러는 왁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조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왁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일단 실제로 아이리 칸나 시절에 칸나를 공격하던 놈들이 대부분 왁천지들이었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잡힌 놈도 왁천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왁천지들은 이세돌 오디션 때 칸나가 사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관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사과를 안 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사과할 때까지 죽일 듯이 괴롭히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네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나로서 활동한 거를 입국 다물고 있고 이러니까 얘를 계속 공격해도 얘가 반응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주변인들, 가족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이브 멤버들까지 공격을 하면서 칸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텔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은 아이리 칸나 때문에 왁천지들에 대한 공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물론 아이리 칸나만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스텔라이브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세돌이랑 비비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이세돌보다 인기가 많아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왁천지들이 옛날부터 좀 열등감을 느꼈어. 그 다음에 견제를 많이 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세돌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괴롭혔는데 결국 클 놈은 크고 될 놈은 되고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고 결국엔 스텔라이브가 이세돌을 역전하는 시대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게다가 굉장히 왁천지들이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게 뭐냐면은 스텔라이브가 이세돌을 손절을 했습니다. 원래는 얘네들이 트위치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치즈직이랑 아프리카로 활동 플랫폼이 나눠졌을 때도 두 그룹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게다가 스텔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낮다 보니까 어쨌든 이세돌 리스펙하고 그 다음에 이세돌이 뭔가 한다고 하면 참가해가지고 노래도 한 곡 부르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세돌 시녀단 노릇을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왁천지들이 범죄 집단이라는 폭로가 떠버리고 얘네들이 나락을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나락가자마자 바로 손절을 때려버린 거야. 귀신같이 제일 빨리 손절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손절한 이후부터는 고세구 버튜버 시상식이랑 그 다음에 버육대 요런 거 전부 다 불참을 해버립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버튜버 시상식에 후보로 올랐는데 왜 참가 안 하냐? 왁천지들이 말했는데도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게 뭔데 그딴 거 내 채팅창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야. 그쵸? 이 당시에 부키가 채팅창에서 이 소리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표독스럽게 대응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왁천지들한테 공격도 받았어요. 아니 왜 안 오냐,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시상식 하는데 이러는데 아 그런 걸 하나요?
저 몰랐네요. 근데 지금 제 방송 중이라서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했으면 됐거든. 근데 기분 존나 나빠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텔라이브 내에서 뭐 이세돌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 기분 굉장히 나빠하더라. 그쵸? 어쨌든 저런 식으로 원래 자기네들 시녀단 하던 애들이 대가리 좀 커졌다고 자기들 손절 치는 거 보니까 이세돌 팬덤인 왁천지들이 굉장히 빡쳐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스텔라이브는 스텔라이브 나름대로 욕처먹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은 기존에 이세돌한테 어떻게든 낙수효과 받아보려고 굽신거리는 애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세돌이랑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태도를 보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더욱더 왁천지들한테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게다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왁천지들은 이런 식으로 사나가 우리를 먼저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아이리 칸나, 헤비를 공격하는 거는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 정당한 이유 아닙니다. 그쵸? 왜냐면은 사나는 이세돌 오디션 때 팬들을 기만하거나 우롱하거나 통수친 거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사나는 진지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참여했는데 그 당시 사나가 오디션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이세돌의 데뷔곡인 리와인드에 관해가지고 자기가 작사 작곡에 좀 참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털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심사위원이 있고 참가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뽑는데 어느 정도 공정해야 되잖아. 자기들 인맥으로 뽑으면 안 되잖아. 오디션이라고 했으면.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나는 계속해서 심사위원들이랑 친하고 관계자들이랑 친하고 그 다음에 오디션에서 이제 나왔던 데뷔곡에 관해가지고 지가 만드는데 관여를 했다고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합격을 하면 이거 친목으로 뽑혔다. 그리고 뭐 애초에 데뷔 예정으로 그냥 오디션에 쳐나온 거 아니냐. 사실상 합격 예정자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뒷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를 의식한 우아쿠시 뒤에 가가지고 지들끼리 이야기한 거야. 뒷담화를 한 거죠.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쟤가 뽑혔다가는 뒷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나를 떨어뜨려도 되냐. 이러면서 심사위원들이랑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막 한 거야. 근데 그 관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리와인드 작곡가인 영바이브가 사나랑 친하니까 사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사나야 와쿠형이 너 탈락시켜도 되냐는데? 이런 식으로 디코를 통해가지고 직접 물어본 거야. 근데 다른 애가 지금 방송 끄라고 했는데 아 방송 중 아니야 이러면서 말했는데 다 방송 중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디코 음성이 방송을 타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사나 입장에서는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하는 게 굉장히 개빡친 거야. 자기가 인기가 가장 많았고 거의 데뷔가 확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딴 소리 쳐하니까 이제 개빡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거 말고도 뭐 할 거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원래 일본에서 가수 데뷔 예정이었고 뭐 소속사도 있고 이거 말고 할 것도 많다 이러면서 입 쳐털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원래부터 내가 여기에 진지하게 참가한 거 아니다. 원래부터 난 진심 아니었다. 그냥 재미삼아 나온 거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소속사 있다고도 말했다. 이런 식으로 다 터트려버리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왁천지들의 심기를 굉장히 크게 건드려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리 칸나가 졸업한 거에 관해가지고 스텔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스텔견들 입장에서는 칸나가 우리를 통수치고 나간 게 아니라 뭔가 숭고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간 거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왁천지들이 칸나뿐만 아니라 스텔라이브 소속 버튜버들한테도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가슴이 아팠던 칸나가 본인이 스텔라이브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쳐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상당히 역겹긴 하죠. 자, 일단 뭐 저런 식으로 스텔견들이 주장을 하긴 하지만은 아이리 칸나는 졸업 과정에서 강지랑 불화가 있는 거는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일단 처음에 칸나가 졸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강지는 굉장히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칸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칸나가 방송을 딱 켜가지고 내가 졸업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 있기는 한데 내가 졸업하는 이유는 내가 말하고 싶지만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졸업 사유는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는 계약 조건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졸업 사유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다면은 회사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졸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는 은연중에 드러낸 거예요. 사실상 내가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둔다는 거를 티를 낸 거거든. 그쵸? 근데 강지가 저 발언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트위터에다가 우리 칸나 아픈 거 다 나으면 내가 다시 납치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얘네들 사이에서 있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있었던 일에 관해서 집중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니까. 얘네들이 사이가 좋아서 이런 행동을 한 거고 이런 발언을 한 건지.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강진은 아 얘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픈 거 다 나으면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거 듣고 개빡친 칸나가 아파서 은퇴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다음 방송에서 바로 못을 막아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 그러면 칸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 보자고. 자, 칸나는 졸업할 거를 회사에 통보를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이런 이유로 회사에 불만이 있으니까 나 그만두겠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오래전부터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회사한테 어떠한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강진은 사장으로서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고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칸나가 그만둔다는 그 사실을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단 말이야. 그쵸? 근데 칸나가 시청자들한테 제가 좀 아픈 것도 있고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강지가 너 아파서 그만두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너 아픈 거 다 나으면 너 다시 회사로 돌아와라. 너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칸나 입장에서 얼마나 꼴받겠어. 쟤는 당사자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 내가 그만두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청자들 상대로 언플짓 하려고 칸나는 아파서 은퇴하는 거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거잖아. 칸나 입장에서는 개빡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기분 나빠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아파서 졸업하는 거 아니라고 바로 강 사장의 언플짓을 사전 차단을 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얘네들 사이 존나 안 좋은 거라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강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일단 칸나가 졸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설득을 많이 했어. 그쵸? 근데도 강지가 설득을 했는데 칸나가 그만둔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운해. 근데 이때까지는 서운함만 있고 그래도 네 선택이니까 존중하겠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다가 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졸업하는 이유 중에 몸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칸나가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에 폐가 될까봐 그리고 좀 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말을 하지. 얼마든지 너를 위해서라면 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재계약할 수도 있고 네가 언제든지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올 맘만 있다면은 나는 받아줄 건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래가지고 강 사장이 친데레야. 대놓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야. 어차피 칸나 기에 들어갈 거니까. 그쵸?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칸나를 엄청 좋아했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칸나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스텔라이브에 해준 헌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굉장히 서로가 친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대우를 해준 거란 말이야. 립서비스죠. 근데 립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칸나가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칸나가 기분 오질나게 상해가지고 아파서 졸업하는 거 아니라고 이랬다니까. 생방송에서 대놓고. 그쵸? 그러니까 강지 입장에서는 존나 뻘쭘한 상황이 나온 거야. 뭐야 이거.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나한테 존나 화났나? 이러면서 어리둥절한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는 뭐 믿었는데 칸나가 졸업하고 나서 보여준 행보가 뭐야? 졸업 후에 자기는 이적하는 것도 아니고 가수 활동 안 하고 쉴 거다 이 해놓고
바로 버튜버 모델링 만들고 헤비 활동 시작하고 빡빡이 아저씨 소속사 들어가서 가수 데뷔했잖아. 그쵸? 강지 통수를 얼얼하게 쳤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강지가 이제 진짜 큰 배신감을 느낀 거야. 개빡쳐가지고 바로 카페 내에서 헤비 금지요? 때려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강지는 유메 퍼센트 애들만큼이나 칸나를 싫어합니다. 이미 유메 퍼센트 1기생 1시 때문에 개빡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는 애도 아닌데 칸나가 자기 통수를 친 거야. 그래가 더 개빡친 거야. 그쵸? 게다가 칸나 따라가지고 직원이 2부도 같이 나갔잖아. 통수를 연속 2번 맞은 거예요. 얘네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일은 절대로 없고 강지가 스텔라이브 사장으로 있는 한 소속 버튜버들이 헤비랑 비비는 일도 절대로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쵸?